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문제 언어 표현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언어 표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따라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고요. 평상시에 이제 문제풀이 많이 하시면서 단어들을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1번,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유효를 고르시오 해서 한이바람 나와 있는데 바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서풍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믿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믿부다, 믿었다와 같은 말이고 믿을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십부다와 시답다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인데, 일단 십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에 차지 않아서 시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시답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에 차거나 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믿었다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평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특출난 것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특출, 유별 뭐 모두들 알고 계신 단어일 거고, 자, 비범 같은 경우에는 아닐 빗자를 써서 평범하지 않다 라는 의미, 불범 역시 아니 물자를 써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평범과 유효 5번 범용 골라주실 수가 있을 텐데, 자, 평범하고 변변치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 땡땡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했는데 설날, 동지, 정월, 대보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설날 같은 경우에 음력 1월 1일이 바로 설날이고, 동지 음력으로 약 한 12월 22일에서 23일 경이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때죠. 자, 그 다음 정월대보름 나왔는데 음력 1월 15일이죠. 자, 따라서 모두 겨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한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에만 해당될 거고 팥죽, 동지에만 해당되겠네요. 세배 역시 설날에만 해당되고 강강술래, 정월대보름에만 해당이 되겠죠. 5번 첩지, 조바위, 남바위, 삼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모두 다 생소한 단어들인데, 첩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머리에 쓰던 장신구 이런 거고, 그 다음 조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쓰던 방한모의 일종이고, 그 다음 삼호 같은 경우에 이제 관복을 입을 때 쓰던 모자, 그리고 남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한모의 일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머리에 쓰면 이렇게 목덜미까지도 덮게 되는 그런 모자의 한 종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머리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네요. 그 다음 갓, 닛, 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갓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굴비나 뭐 여러 해 사리풀의 일종인 고비 또는 뭐 고사리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고요. 닛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인데, 뭐 화폐라든가 아니면 뭐 가마니 또는 뭐 이제 멍석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가 바로 닙이죠. 자, 그 다음 양, 옛날에 이제 엽전을 세던 단위가 바로 양이죠. 자, 따라서 모두 단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네요. 그 다음 7번 찐덥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찐덥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을 대하기가 마음에 흐뭇하고 만족스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따라서 4번 마음에 흐뭇하고 반갑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옹골지다, 실속 있게 속이 꽉 차 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9번 가뭇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뭐 가뭇 없다, 보이던 것이 전혀 보이지 않게 돼서 찾을 곳이 깜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또한 눈에 띄지 않게 감쪽 같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10번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짐짓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쓰고 있고요. 1번 모르쇠 같은 경우에는 뭐 알거나 모르거나 무조건 모른다고 할 때 모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지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자,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4번 들에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해살, 이를 짓궂게 회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따라서 정답 3번 짐짓 고를 수 있고요. 11번 사물에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다, 추요하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단어죠. 자,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모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어미의 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로부터 어떤 것의 뭐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모태를 사용하죠. 자, 3번 요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이나 글의 가장 뭐 핵심이 되는 부분을 바로 요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는 말이나 글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지 골라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4번 수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떤 것에 이제 몸소 본보기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통은 솔선수범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죠. 자, 5번 경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생각이나 사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고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죠. 12번 다음 단어들 중에서 서로 관련이 있는 세 단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런 연상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들을 각각에 대응시켜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자, 그리고 최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자, 뭐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뭐 많이 벗어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딱 떠오르지 않는다 하시면 바로 그냥 넘어가시고, 계속 봐도 안 떠오르거든요. 자, 따라서 다음 문제들 보시다가 이제 시간이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무원, 뭐 콩, 동물농장 이런 것들 뭐 딱히 연결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동전도 역시 자판기 정도만 저는 떠오르네요. 자, 정답 바로 5번 달인데, 자, 달, 월요일에서 달 월자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 상망, 음력으로 초하루나 뭐 보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태음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역법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 달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제시된 단어의 반이요, 잦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자주나 빈번하다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잦다, 드물다, 반의 관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2번 제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분이 없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1번 드물다 골라주시면 되고, 14번 탈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옷을 벗는 게 바로 탈이죠. 뭐 탈의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따라서 옷을 입다는 의미의 착이 반이어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계엄이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뭐 부러워하고 뭐 시샘에서 또 뭐 탐내는 마음 이런 말들이 이제 바로 계엄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의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맺은 의를 끊는다 라는 의미. 자, 그 다음 착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착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것에 색깔을 입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탈색은 반대로 이제 색을 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탈의의 반이어 4번 착이 골라주실 수 있고, 자, 얘는 뭐 상당히 쉬운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자, 15번 편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얘기일 거고, 자, 편중, 1편 다 이제 유의관계에 있을 거고요. 1번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격과 방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편향과는 뭐 전혀 관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공정,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자, 따라서 편향과 그 반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무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공정 골라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16번 벽, 손목, 뻐꾸기, 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을, 손잡이, 난로. 자, 뭐 벽난로 정도는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좀 연결시키기가 어렵죠. 성장 역시도 뭐 저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자, 시계가 바로 정답일 거고, 벽시계, 손목시계, 뻐꾸기시계, 요즘엔 뻐꾸기시계 잘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전자시계 이렇게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7번 코다리, 노가리, 황태, 부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뭐 딱 한 번에 떠오르죠. 자, 코다리, 반건조 명태를 이제 코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노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 새끼죠. 명태 새끼. 자, 황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명태를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제 반복하면서 건조시킨 거, 반복하면서 말린 거, 그게 바로 황태고요. 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태를 해풍에 말린 게 바로 그 북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네요. 자, 그 다음 18번 한글 알파벳 히라가나 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 그 다음에 영어의 문자인 알파벳, 일본의 문자인 히라가나, 그 다음 중국의 문자인 한자, 이렇게 해서 다 일본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죠. 19번 다음 제시된 단어의 관계와 단어 관계가 같은 것은 줄자 거리 측정, 줄자로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그러면 뭐 연필로 글을 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0번 판사 공정, 판사는 판결을 공정하게 내려야 될 거고, 회계사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야 되겠네요. 21번 바람 흔들리다, 바람에 흔들리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니까 뭐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자, 그 다음 뭐 빛으로 인해서 반짝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 연필 지우개 성냥 무엇, 이렇게 나오는데 연필로 뭔가를 쓰고 지우개로 지우겠죠. 자, 그 다음 성냥으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소화기로 불을 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23번 정신, 체력, 인공 무엇과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신과 뭐 육체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서로 관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은 조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하지만 인공적이다, 인위적이지 않다, 자연적이다 라는 것으로 골라주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24번 편향, 중도, 자,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지 않다, 반의관계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순종과 거역,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5번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나무 안에, 나무라는 어떤 범주 안에 느티나무가 들어갈 거고요. 계절이라는 범주 안에 여름이 들어가고, 한복의 범주 안에 마고자, 그 다음에 꽃의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 자, 그 다음 천왕성은 무엇의 범주에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상하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경우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에 바로 상하관계고요. 자, 꽃의 종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개나리나 철쭉 중에 골라주셔야 되고, 자, 그런데 천왕성은 지구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건 아니죠. 자, 행성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6번 다음 속담에 등장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냐. 열의 한술밥, 자, 열의 한술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자, 이렇게 해서 12 골라주시면 될 거고, 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사실은 일단 100으로 골라주시면 안 되고요. 백지장을 어떤 종이 낱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명확하게는 이제 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정답이 3번이에요. 이 책에서 정답이 3번이라서 조금 0으로 계산을 해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했으니까 3살 80 했으니까 83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1001에 해당이 되겠죠.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자,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끝자리끼리 보면은 1로 끝나죠. 지금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끝자리 1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정확히 계산해봐도 1096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101 이렇게 된다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1102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백지장이 어떤 종이의 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다만 뭐 이걸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27번 다음 중 밑줄 친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자, 어떤 인간의 존재도 생각할 수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역시 정답이 지금 4번 고찰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찰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3번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따라서 3번 역시도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전 고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자, 2번 관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고요한 마음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자, 성찰한다, 반성하고 살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상으로 거리가 있죠. 자, 그 다음 28번 사필귀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사자 반드시 필, 그리고 돌아올 귀자 정, 올바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자, 어떤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는 의미. 자, 이 중에서 뭐 뿌린 대로 거둔다가 가장 유사할 것 같고요.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자, 뭔가를 아는 것도 주의해서 해라 라는 의미일 거고, 그 다음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권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다가 권력 떨어지면 그냥 이제 끝내버리는 거, 이런 아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죠. 3번 배밭에선 가끈을 고쳐매지 않는다. 자, 어떤 것도 뭐 괜히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4번 시작이 반이다. 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29번 주마간산. 자, 달릴 주자에 말 맞자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볼 간자에 뇌 산자, 산 산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국 뭐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라는 의미니까 뭐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주마간산인데, 자, 여기서는 수박 겉핥기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사물의 깊이 있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겉만 파악할 때, 그럴 때 수박 겉핥기다 라고 표현을 하죠. 1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할 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 3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뭐 너무나 뭐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어떤 것이 뭐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해봐야 소용없다 라는 의미. 목 빠지게 기다리다, 뭐 오매불망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수박 겉핥기 고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보죠. 30번 다음 밑줄 친 내용을 사자성어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거. 그 사람은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것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바로 정답 4번 우공이산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우공이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뭐 이제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뭐 산을 옮긴다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 꾸준히 하다 보면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일도 가능한다라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때 바로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 우직하고 성실한 태도와 가장 관련성이 있고요. 1번 전전반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때 전전반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닭이망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갈래 이제 갈림길 기자거든요. 이게 여러 갈래 갈림길에서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인데, 학문의 길이 워낙 많아서 진리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자성어죠. 3번 침소봉대. 자, 이거 바늘 침자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막대기 할 때 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봉자를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뭐 바늘을 뭐 이제 뭐 막대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어떤 것에 대해서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자, 5번 동문서답. 자, 이렇게 물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할 때 동문서답이다 라고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고요.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언어이해 부분인데, 자, 다음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거. 자, 시간적 순서냐, 뭐 얘는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론을 제시했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했다. 사전적 정의를 밝히고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고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뭐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는 뭐 심리학에서는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른다, 간디가 어떻다, 이렇게 예측한다, 어떤 집은 얼마에 사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점 효과의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기준점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고민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답변을 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공감하는 태도일 거고, 그 다음 이 사람의 표현에 드러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까지도 이해하는 게 가장 높은 공감적 이해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번, 그래 안 되는 걸 붙잡고 있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아깝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감적 이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말에서 나타난 것에 뭐 내면적인 어떤 의미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야, 뭐 공감적 이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3번,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민이 되겠다라고 어떤 속내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뭐 4번은 자기의 입장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5번 뭐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 공감이다 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가운 작성 원칙을 토대로 가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 가족의 공동 목표를 담아야 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문장이 간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우리가 되자,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다 일단 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 가족의 공동 목표, 함께 서로 뭐 우리는 뭐 다 같이 다 모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비유적 표현 있는데 1번, 함께 웃고 함께 운다,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가 되자는 비유적 표현은 보이지를 않네요. 자, 2번, 함께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인생을 어떤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인생의 여정이다 라는 표현. 자, 따라서 비유적 표현 드러나 있을 거고요. 서로의 빛이 된다, 역시 비유적 표현이죠. 자, 잔잔한 호수처럼 이런 거 역시 비유적 표현일 거고요. 자,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자, 역시도 비유적 표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골라줄 수가 있고, 다음 문제 보죠. 4번, 다음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을 한 거. 자, 제목이라는 것은 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될 건데, 한번 글 길지 않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청소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앞에서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통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 청소년 흡연율과 담배 구입 연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자, 그 다음 이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곳들에서는 현행법을 이미 바꿨고, 자, 그 다음 어떤 곳들에서는 자, 앞으로 어떤 담배 구입의 감면 연령을 향후 상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미국 청소년 흡연 실태 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고등학생이 흡연 유경험자로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여기서 뭐 27.1%, 그 다음에 뭐 7.1%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대다수다라고 볼 수도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된 내용 역시도 아니죠. 청소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 따라서 어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현행법 바꿨고, 또 일부 주에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현행법을 또 바꿀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뭐 다 틀린 내용이죠. 2번, 미국 심각한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미전역 담배 구입 연령 상향 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미전역이다 라는 이야기가 틀렸죠. 지금 일부 주들의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틀린 이야기고, 3번, 흡연 연령과 청소년 흡연율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기사 쓴다면 오해 살만 하죠. 지금 우리나라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다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한 제목이 아닐 것 같아요. 4번, 미국 심각한 청소년 흡연율의 다수의 주들 담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 골라줄 수가 있을 거고, 5번, 뭐 청소년수록 높게 나타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여기서는 뭐 청소년과 그리고 그 다른 그 연령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역시도
그 담배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 드러나 있지 않은 제목이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가 않겠죠.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로 적절한 거. 나이가 들면 노화로 발생하는 활성산소 탓에 뇌세포가 파괴돼 뇌가 늙는다. 또한 뇌세포를 연결하는 수성돌기가 감소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 기억력과 정보 처리 능력, 학습 능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뇌 기능 감퇴는 사실 20대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부분에서는 지금 뭐 뇌세포 파괴로 인한 어떤 나쁜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뒤에서는 뇌 기능 감퇴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앞의 얘기를 이어받으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정답 5번 그런 데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6번 다음 글의 문맥에 따라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독서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좋아하는 시만 찾아 있는 것은 뭐뭐과 같고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좋아하는 것만 찾아 읽는다,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는다,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흥미 위주의 소설이나 잡지를 읽는 것은 뭐뭐과 같으며, 자, 역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의 흥미를 끄는 것만 읽는다 라는 의미에서 음식점에서 냉면만 찾는 것과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과 니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처음 대하는 이론을 읽을 때는, 자, 뭐 처음 읽는 거니까 좀 더 뭐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죠. 자, 따라서 꼭꼭 씹어 잘 소화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고요. 일단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는 뭐뭐과 같다고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때 뭐 이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아니면 저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자,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사진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 메뉴를 고르는 것이다, 자, 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자, 보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은 예술미보다 상품미에 더 민감하다. 자, 상품이란 이윤을 얻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품이 가지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자, 같은 값이면 당황치 말라고 요즘 생산자는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디자인과 색상에 신경을 쓰고, 소비자는 같은 제품이라도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구입하려고 한다. 결국 우리 애가 주위에서 보는 거의 모든 상품은 상품미를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모든 것을 다 상품으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인간까지도 상품미를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이 글의 중심 제재의 상품미에 대해 상품미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1번 현대사회 소비자들은 동일한 제품이라면 외양이 고운 것을 선택한다. 자,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라는 이야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또한 뭐 디자인과 색상에 신경을 쓴다, 상품미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경우겠죠. 2번 기업에서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어딘가에 대해서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보이고 있지를 않죠. 자, 그 다음 3번 가치관이 뚜렷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디자인보다 활용도를 따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디자인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상품이 잘 팔린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뭐 가치관에 뚜렷한 사람들은 어떤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4번 상품미는 제품의 아름다움으로서 이익과 관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상품미를 가지면 잘 팔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윤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5번 아직까지는 상품미를 추구하는 상품을 주변에서 보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즘 생산자는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디자인과 색상에 신경을 쓴다. 결국 상품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번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뭐 굉장히 쉽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일단 뭐 통화 스와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환부족 등 유사시에 상대국의 통화를 이용하여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간에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통화를 막교하는 것이다. 자, 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국가 간에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통화를 막교하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즉 거래 당사자국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상대국의 것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역시도 뭐 마찬가지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으면 우리는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의 원화를 맡기고 일정에게 수수료만 부담하면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변제할 때에도 서로 계약에 따른 예치 당시의 환시세를 적용하도록 한다.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외환 거래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장기적인 환위험 관리 수단과 투자 수익의 원천으로 통화 스와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가 간에는 외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조 체제로 상호 협력 강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지들을 하나씩 끼워 맞춰 보도록 하죠. 1번, 일정액의 수수료는 스와프를 요청하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의 원화를 맡기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담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부담을 하고 달러를 공급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스와프를 요청하는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번 적절한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2번 스와프 협정으로 외환 공급을 받은 후 변제할 때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네요. 변제할 때에 대한 이야기들, 자, 예치 당시에 환시세를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변동금리다 라는 내용 적절하지 않겠죠. 자, 3번 다국적 기업은 장기적인 환위험 관리 수단으로 통화 스와프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다국적 기업들은 통화 스와프를 적극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따라서 3번 제외하고요. 4번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협정국에서 차입할 때 소요되는 외환 액수와 변제금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차입할 때 소요되는 외환 액수에는 수수료까지도 포함이 되죠. 자, 따라서 변제금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수수료 부분 5번 변제할 경우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제 당시에 환시세를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변제할 때 아까 예치 당시에 환시세를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다음 문제 보죠. 9번 다음 글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문학작품을 산출하는 작가야말로 매우 존귀한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국가나 민족에 대하여 스스로 존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언어를 더욱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수백 번의 논의와 방책이 아닌 한 명의 위대한 문학가일 수 있다. 괴테가 그 조인 예이다. 그의 문학이 가진 힘이 독일어를 통일하고 보다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작가가 이 사람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동시에 국가나 민족에 스스로 존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자, 결국 이 사람 작가는 문학을 만들어낸다. 자, 그런데 왜 작가가 그러면 존귀한 위치에 있냐? 자, 바로 문학이 뭔가를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자, 결국 괴테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문학은 또 훌륭한 언어를 만들어낸다 라는 결정적인 역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관계를 봤을 때 문학 작품은 언어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를 정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 10번 다음 가에서 말을 문맥상 순서에 맞게 배열한 거. 자, 지금 뭐 선택지들 먼저 보니까 이런 뭐 문단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 중심으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선택지들을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뭐 선택지 중에 뭐 지금은 다 라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뭐 이제 가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뭐 나로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여기서 접속어로 시작하는 것들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뭔가 이제 지시대명사로 시작하는 부분들, 뭐 이것은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뭐 그는 이런 얘기들, 그는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가 누군지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선택지들을 먼저 제외시켜야 되고, 자, 일단 이 경우 한번 보죠. 라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 19세기 일부 인류학자들은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들을 보니까 여기는 19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는 20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얘도 20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나와 다는 한 묶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라와 한 묶음이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자, 그들은 자, 바로 일부 인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이라는 단계적 순서로 발전한다. 자,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화의 발전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자, 문화의 총체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문화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가 돼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은 일부에 주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라 뒤에는 마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이 이제 한 묶음일 텐데, 이런 19세기의 입장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박의 입장은 20세기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되겠죠. 자, 부분만으로는 총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나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측면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5번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11번, 다음 글의 흐름에 따라 빈칸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거. 자, 도시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다 여기서도 다 뭐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의 과밀화는 상대적으로 거주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집들이 근접하고 뭐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자, 그러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웃은 아니다. 자, 전통적인 것과 비교해서 더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됐지만 사람을 깊게 사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 그 다음 폐쇄적인 아파트 형태와 바쁜 도시 생활로 한가로이 이웃과 대화할 시간을 만들기도 어렵다. 자,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다음 깊게 사귈 시간적 여유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과밀화가 되었지만 대화도 안 되고 깊게 사귈 수도 없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뭐 깊게 사귀지도 못하고 대화도 어렵다. 이런 얘기, 고립화와 관련이 가장 깊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죠. 자, 그 다음 12번,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 경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함께 추구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가능케 했다. 핵심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동인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경쟁의 원래적인 뜻과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뒤에서는 이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경쟁은 변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경쟁은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경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세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됐다. 자,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경쟁 사회에서는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거나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다. 그저 경쟁에서 상대방을 이기면 된다는 간단한 논리가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 다음 13번, 다음 사건을 통해 필자가 강조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2015년 7월 스스로 임팩트 팀이라 밝힌 해커 집단이 웹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자, 불륜 사이트인데 이게 해킹당하니까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 다음 해커들은 애슐리 메디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해버렸다. 불륜자로 낙인 찍힌 이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2건의 자살 사건까지 발생했다. 자, 이런 얘기들, 피해자들이 자살까지 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네요. 자, 뭐였죠? 지금 해킹으로 인한 피해, 뭐 이런 얘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 개인정보 보호의 방법, 뭐 방법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요. 해킹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자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해킹을 통해서 지금 자살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자, 다음 3번 불륜의 심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륜의 심각성은 이 해커 집단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 글쓴이가 강조하는 바는 아니죠. 4번 해킹 기술이 놀랍게 발달했다. 전혀 아니고요. 5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자살까지도 발생했다로 연결짓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14번 글의 흐름상 A에서 중 지문이 들어갈 위치는 지문.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 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무엇에 흥미를 가졌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죠. 기업이 착오를 일으키는 프로세스는 인상적인 사물을 받아들이는 단계부터 이미 시작된다. 감각적인 지각의 대부분은 무의식 중에 기록되고 유지되고 되지 않는다. 자, 뭐 묘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역시도 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 장면을 주고 나중에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는지에 따라 즐겁기도 무섭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순히 정신사나운 장면으로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C, D, E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자, 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무엇을 흥미를 가졌냐에 따라 묘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묘사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D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얘는 여기 D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E 같은 경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두 번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앞에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E에 해당하는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E에는 얘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D가 먼저 나온 다음에 E에 연결되는 이런 경우는 순서가 자연스럽죠. 자, 따라서 정답 4번 골라줄 수가 있겠죠. 15번 다음 상황에서 A씨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한국의 한 기업의 외국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상사가 해외 출장을 간 어느 날 미국의 한 거래처 사람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 거래처 사람은 일본 지사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A씨는 이전에 이미 일본 지사의 대표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 거래처 사람은 일본 직원들의 개별 연락처를 요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별 연락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정보잖아요. 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일단 여기서는 바로 해줄 수는 없을 거고, 직원 입장에서. 자,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는다면 이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자, 뭐 이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없는지 뭐 어떤 경우든 답변을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 개별 연락처를 이제 그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고요. 보죠. 1번. 일본 지사의 대표 번호를 다시 한번 안내해주고 추가적인 연락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2번. 전화를 건 상대방의 부서나 이름이 확인되면 회사 이미지를 위해 신속하게 연락처 개인정보잖아요. 자, 따라서 마음대로 알려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3번. 상사가 해외 출장 중이므로 돌아오면 해당 요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안내한다. 자, 그리고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4번. 현재 개인 연락처 제공은 어려우니, 그쵸, 필요시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게 가장 적절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회사의 보안 정책을 근거로 제시하며 개인 연락처 제공이 어렵다고 안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단 정책이 그렇다면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일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여기서는 뭐 정책까지는 조금 뭐 나와있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 대체로 정책은 그러하죠. 자, 일단 5번 적절한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고를 수 있고요. 다음을 읽고 글로비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 IBM 부사장을 지낸 프랑스인 장폴 네리에르가 제안한 글로비시는 전 세계 사람 누구나 쓸 수 있는 간편하고 쉬운 영어다. 그는 글로비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일을 하면서 극동지역,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던 나는 사람들이 영어나 불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었다. 자, 뭐 불안정한 영어를 사용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면서 효율적으로 대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 다음 뭐 도도한 말투와는 달리 사뭇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구나 쓸 수 있는 간편하고 쉬운 영어에 대한 설명이어야 될 거예요. 1번. 자기 나름대로 속도를 말한다. 뭐 쉬운 영어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쉽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 제스처를 적극 활용한다. 역시 적절한 예형일 거고, 비유적인 표현은 피한다. 비유적인 표현 써서는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 발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많은 단어로 풀어서 사용한다. 자, 그렇죠. 어떤 뭐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뭉쳐있는 어떤
적인 표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다 적절한 이야기일 거고. 4번, 주로 부정형의 질문을 사용한다. 자, 그렇지 않죠? 뭐 이런 얘기들. 자, 한 번 더 꼬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되겠죠. 17번, 다음 제시된 단어들과 함께 조합하여 의미가 통하는 문장이 되도록 하는 단어. 자, 뭐 굉장히 썰렁하죠. 이 티켓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하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도 될 거고, 이 티켓을 신청하면 이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적절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답 1번 골라낼 수가 있겠네요. 18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전통적인 제도가 신뢰를 잃으면서 유대관계가 불충분해졌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를 찾아내서 공동체 의식을 되찾았고, 자, 그 다음 어떤 뭐 게시판 같은 것에서도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묶였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념이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묶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쇼핑 이런 것에도 묶이고, 영화 이런 것들에도 이제 뭐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취향이나 묶인다.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가장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전통적인 것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9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는 B형 간염 예방 백신과 함께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맞는 백신이다. 출생 후 4주 이내 1회로 어깨 부위에 접종한다. BCG를 접종한 지 2, 3주 후에 주사부에 5에서 7mm 크기로 굽는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3개월 이내에 아물면서 작은 흉터를 남긴다. 굽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 다음 염증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접종 방법에는 경피용, 피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번 생후 최초로 맞아야 하는 백신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거의 전체적으로 BC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2번 결핵 예방 백신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죠. 신체 반응 역시 전체 내용을 포괄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거고, 4번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방법이 이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로는 가장 적절하겠죠. 자, 장단점, 어떤 뭐 이런 시기 같은 내용들을 포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장단점 같은 경우에. 자, 20번 다음 글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은 우리 경험과 인간관계 및 사회적 권력관계를 바꿈으로써 새롭게 만든다. 자, 그 다음 기술은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지만 권력을 강화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 거기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뭐 꼼짝달싹 못하게도 되고, 자, 그 다음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기존의 가능성 중 일부를 소멸시키기도 한다. 자, 모두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결국 앞에 두 문단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글쓴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찾아내면 될 텐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내야 될 텐데, 보죠. 기술 중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술도 있지만 대규모 기술 시스템은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에게 진다라고 계속해서 믿다가는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힘들다. 자, 기술에 대한 비판적이면서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한 것은 이때입니다. 자,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비판적이며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이 필요하다가 바로 주제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뭐 비판적이고 균형 잡힌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기술의 통제에 벗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자, 기술의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가 바로 얘기가 되겠죠. 1번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기술을 통제할 수 있다. 자, 얘도 뭐 그럴싸한데 기술의 양면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2번 기술의 양면성은 철학과 사상이 아닌 새로운 기술로 보완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자, 따라서 정답 2번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앞쪽에 단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유심히 평소에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